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요반 대승기실론 저번 주에 303페이지 했었어요. 303페이지. 295페이지 했는데, 넘어가서, 그거는 이제 뒤에 합치면서 하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성치 발심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실 때, 발심을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심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필요한 기도법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놓으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실로는 대승보살 발심, 마음을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절에 오신 분들이 저 기도법을 모르면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이 자료를 하도 꺼내놔 가지고 이게 하나를 지워야 다른 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기본 기도법에, 우리는 기도법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살점을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절에 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육법공양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라. 얘가 13포인트는 너무 크다. 3포인트가 적당하지. 자, 봅시다. 처음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육합이라고 해도 되고, 육법공양을 나름의 소소하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시작을 며칠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절에 와서. 근데 이제 천수경에서 대승 발언문이 써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대승 발언문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만약에 준비기도라고 해서 준비기도하고 이 발언문을 안 만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주의 기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발언 기도를 넣어줘야 된다. 이 조건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가 출발부터 삐끗 벗어나 버린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승의 반대가 대승이기 때문에, 소승은 뭐냐 하면 나만조차라고 하는 기도가 소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승은 무슨 차이입니까 하면은 내가 잘 되는 건 모두 남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붙이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처음 스타트가 대승기실로는 대승자를 뭐든지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발심을 일으켜서 절에 다녔어요. 내가 발심을 일으켜서 불교대학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사이비 기도, 기복불교, 이기주의 기도, 욕심기도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죄가 된다. 이게 지금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 삼정 개발을 하면서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게 들어가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기도는 자기 개혁이다 라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뭐냐 하면 자기 개혁과 발전이 빠지면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이 금방 들었다시피, 주지 스님이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 스님이 사고 치는 게 보여요. 종무소 직원도 그렇고, 고향주 처사, 종무소 직원이든 누구든 한 달 정도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 이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 달 동안은 착실히 한 척 하다가 한 달 좀 지나기 전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건 슬슬 이제 농땡이 치기 시작해. 저녁에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늦게 일어나 버리고 이제 또 그걸로 뭐 상점 모시듯이 해야 되고, 기도 스님이 의복 단정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아이고 의복 단정해갖고 와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생활하는 건 개판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해요. 주지가 돼갖고 그게 이제 왜 내가 성공 못하고 인생이 실패를 하고 나이가 50 중반이 들었는데도 뭔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를 반복하느냐. 자기가 지금 얘기했던 2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성공은 저 친구들이 나를 안 따라, 저 사람이 나를 안 맞춰줘라고 시비 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뜻을 따르게 할 것이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계획을 해서 내가 능력을 키우면 상대방이 뭐든지 사람은 그래요. 부모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입이 귀에 걸치고, 친구든 동료든 부모든 자식이든 나를 괴롭히면 입이 한 바짝 나온다고. 그런데 대승은 내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세게도 서서히 자식에 좀 맞춰가면서 어떻게 좀 잘해줘 가면서 결국은 내 말을 따르게 하고, 남편도 아무리 속을 세게도 살살 달래가면서 꼬셔가면서 이렇게 내 말을 듣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개혁과 발전과 자기 노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요. 그게 기본 바탕이 뭐예요? 대승이 숨어 있었으니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정치인이야. 그러면 좀 더 가족한테만 이게 맞춰서 나가면서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좀 비율을 맞추면서 나를 따라주세요, 표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직원이 주지 스님한테 맞추고 노력해서 자기가 먹고 자고 돈을 받아 쓸 생각을 안 하고, 돈은 당연히 받고 먹고 쓰고 자고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발전해서 좀 의복단정하고 또 열심히 참 내조해줘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자고 먹고 하려고 안 하고, 좀 의복단정 좀 하지. 또 뭐 여기 초파일 행사가 있는데 조금 거들지. 안 해요. 내가 뭐 연보하러 왔지, 내가 뭐 초파일날 일 거두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은 데 가세요라고 정리해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맞춰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상대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틀고 잔소리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내 기분 상하게 하면 일단 비토를 놓고 쟤네들은 나쁜 놈, 쟤는 나쁜 놈, 쟤는 뭐 안 돼 라고 뒤에서 욕을 하면서 결국은 각자 길로 가는 현상. 이게 이제 눈에 요 한급 눈금인데 이 능력이 우리한테 없느냐 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사용을 지금까지 했잖아. 100천만 번 용서해주고 100천만 번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래도 돌아서면 다시 받잖아. 그것처럼 그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성격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말이든 행동이든 여유가 있으면 툭 던지면요. 그전엔 야구볼 던지면 탁 맞으면 그냥 상처를 받아요. 상대의 말이 가시가 돼 콕 찌르면 아야 하고 저 말을 해도 남편이라는 것이 자식이란 게 말하는 게 아주 상처나게 말해. 이랬을 것인데 대승의 눈을 뜨게 되면 이걸 받아서 글러브를 낀다는 거예요. 글러브를. 그래서 받아서 탁 던지면 탁 이쁘게 받아고 탁 옆으로 내려놔요. 내가 상대방한테 야구볼을 던질 때는 맞춤형으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다치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대승의 출발점이다. 내가 글러브를 가지고 송곳처럼 콕 던져도 탁. 그리고 사이드킥이라고 있어요. 예쁜 말로 사이드킥을 넣어서 천천히 어차피 세상은 각자 길이라서 안 돼. 이 부부의 만남은 지하철도의 양선로와 같아.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 사람은 털털한데 털털이 보고 당신은 말이야 여기다 양발 꼭 벗어야 되겠어. 여기다 수건 버리고 속옷 버리고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아무리 그래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왔던 스타일이 우리 엄마가 나 알아서 그냥 벗고도 다 챙겨줬던 내 스타일을 당신이 왜 나를 바꾸려고 그래. 막 오히려 더 막 짜증은. 근데 이게 대승이라는 게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각오하고 만났어야 돼. 자, 그래서 신성치 발심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승볼 발심은 10종이 있는데 그래서 발심의 조건이 있다.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해서 발심을 일으켜야 돼. 이 조건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가족에서 중생으로 변한 것뿐이에요.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할 때 나 가족 중심이었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승을 나눠주겠다라고 발심해요. 두 번째, 고통을 없애주겠다니. 이게 다 전부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뀐 거예요. 가족에서 중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에서 옛날에 해왔던 거예요. 가족을 좀 교화시키고 조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쏟았고,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고, 가족의 안락함을 위해서 노력했고, 가족이 어리석은 짓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다 지금 했던 것들인데 차이점은 뭐냐? 앞에서 대승자를 붙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승. 그래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승기도나 대승으로 마음을 가지면 판단력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도 스님이나 처사가 저녁에 밤늦게 그냥 먹고 소리 지르면서 막 들어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아침 늦잠 자고 농땡이 쳐그러면은 당신 좀 적당히 술 먹고 이렇게 당신 월급을 취직했으니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서성은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전 나쁜 놈이네. 이렇게 나온다. 기도 스님 보고 제발 좀 승부 있고 돌아다니세요 라고. 티셔츠 입고 뭐 이상한 티셔츠 입고 바지는 이상한 거 입고 그러고 경내를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내 자유를 침탈을 해. 이렇게 해서 소승이 된다는 게 소승. 네, 그래서 303페이지에 나온 게 그거예요. 직심, 신심, 대비심이 바로 그거다. 도표를 보시면 돼요. 도표. 그래서 고든 마음이라 고든 마음. 심심은 심지 깊은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비심이다. 글자를 이 도표를 보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요. 신성치 발심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 있는 발심을 일으킬 때에는 뭐냐, 발심 인연을 짓고 발심의 모양을 갖춰서 풀어가라. 여기다가 이제 대승을 넣으라고 반드시 했어요. 대승. 그래서 처음에는 불보살님께 의지를 해서 내가 풀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착한 마음 대자비심에서 의지해서 내가 풀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 법을 지키는 인연으로라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풀어간다. 그럼 도표에 나온 것은 발심의 모양이야. 상. 직심, 신심, 대비심이 그거다. 그래서 발심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승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인생이 풀어진다는데 생각하는 방식이 그 대박 서민가부에서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인생 실패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나무로 재질로 그 양반 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AS 해주는데 1년 동안 했다잖아. 그런 정도로 이게 뭐냐, 직심이라는 게. 바른 마음, 고든 마음이단 말이에요. 정직해. 이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그 내 물건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AS를.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심이야. 도표에 나오고 있어요. 현재 책에 303페이지에 나온 도표가 저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당신은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뭐 수도꼭지가 이상 있어요, 화장실이 이상 있어요, 전기가 이상 있어요, 보일러 이상. 그거 맨날 AS 다 오라고 하면 왜 갑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라고 하면은 첫째, 이렇게 정직하고 착하게 이 고객을 상대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손님을 자꾸 소개해준다. 그게 뭐냐, 심심이란 깊은 마음. 그러니까 인생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대승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민가부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설탕, 솜설탕. 야, 그 친구 참 희한하대. 그걸로 인형을 이렇게 똘똘똘 했는데 인형이 나와버리대, 모양이.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뭐 인형을 만들든 꽃을 만들든 뭐 어떻게 해서 물건을 내놔서 장사하는데,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그거를 시연하는데 애들이 난리 났어. 이거 못 받아서. 그러니까 왜 당신 그렇게 하요? 라고 하니까
손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컨테이너 박스에다 나무 예쁘게 붙여서 파는 그 사장도 손님들이 이 가구 이 사람은 보통 건물 지으면은 막 돈이 억 단위인데 이 사람은 그냥 몇 천만 원으로 트럭에 딱 실어가서 들어서 딱 내려놔 버리더라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박나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 깊은 마음이 있다. 이 깊은 마음이 저거다는 거예요. 발심의 모양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심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음식 개발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아주 고생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대박 났어요. 서민카페에서.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생하고 시장 보느라고 고생하고 왜 그렇게 하요? 그러니까 내 음식 먹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요? 대비심이라는 거예요. 대비심. 나는 착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으므로 대박이 났더라. 이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대승. 그러니까 대승기실로는 뭐 인생 성공이 내 말 안 듣는 동료가 있어. 내 말 안 듣는 친구가 있어. 어떻게 해요? 대승의 직심, 진심, 대비심을 가지고 상대를 상대하면은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손에 쥐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서서히 내 말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이 없이 그 사람의 뭔가가 불평불만을 내가 상대방한테 권유를 하니까 내 말 안 들어. 날 안 따라와. 저건 나쁜 년,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대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편이 들어간다.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행근본 방편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이, 복을 짓는 행동,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근본적인 이 방편을 내가 잘 써먹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서히 내 말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은 덜렁거리고 마누라는 꼼꼼하고 이러면 바가지를 아무리 긁어도 안 고쳐지는 것을 어느 날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착실하게 해주니까 사랑 때문에 이 남자가 약간씩 변하더라요. 좀 일찍 일어나려고도 하고 술도 끊으려고 그러고도 하고 치우는 것도 조금 치우려고 그러고도 하고 약간 왜 사랑이 고마워서 당신이 나 대신 막 챙겨주는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이 드니까 나 때문에 고생했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뭐요? 행동의 근본이 이게 그것이다. 두 번째, 능지방편이야. 능력이 탁월해서 상대방이 내 재능과 돈과 능력이 좀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은 저런 방편의 재능을 가지고서 사람을 리더하고 끌고 간다. 근데 내가 저런 것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와, 누가 미쳤다고 그 사람한테 돈 줘가면서 밥 사 먹고 그 사람 좋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미쳤어? 요즘에 이제 어저께는 그 비긴 어게인이라고 해서 그 외국에 나가서 뭐라 하나 저 음악 하는 사람들 뭐라고지? 버스킹을 하더라고. 야, 어저께 정현이하고 하림이하고 또 누구야 두 사람 더 있나? 하여튼 그 사람들 그 캘리포니아야 그 높은 전망대에서 뒤에 바다가 그 마을은 쫙 내려보이는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야, 환상적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거기는 막 벤치에 앉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아니 보기만 해도 그냥 거기에다가 또 정연이 걔 음악 얼마나 잘해요. 그 가신의 음악을 하는데 막 녹아요. 이야, 제 능력 욕심난다. 왜 사람을 저렇게 녹이지? 봐, 여기 기판 다 녹았어. 없어. 이게 행동이, 능력이, 재능이 나를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승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니까 내가 이렇게 녹잖아. 그 아름다운 음악을 내가 어쩌면 그렇게 잘해 음악을. 내가 녹잖아. 외국 사람들 앵콜 이러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 주는 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간다라는 게 간다. 내 마음이 간다. 사랑이 간다. 그게 방편이고 대승이다. 주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잘 되고 싶으냐? 그러면 줘라.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리리타라고 또 나오는데요. 요 뒤에는 안 써놨구나. 도표는 303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3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자, 그래서 행근본 방편, 능지 방편, 허물을 뉘우친다겠죠. 예, 발기성근 증장 방편, 공양예불이죠. 대원평등 방편, 예, 305페이지 행근본, 능지성근, 대원평등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지에 대해서 306페이지에 보면은 대원평등 방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야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두리뭉실한 마음을 얻을까? 그건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여기 보면은 이걸 사지라고 그래요. 사지. 대원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그게 이제 방법이 스님은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소작지로 생각을 하면 대승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묘관찰지로 하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대승이 된다는 거예요.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도 그때서야 이제 평등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다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 행자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메시지가 왔는데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가 조교정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자기를 조교정으로 붙여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당신이
공단 홈페이지 가서 보면 그 조건이 나올 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이 알아서 자기를 만들어주고 자기를 키워주지 내가 그까지 그 홈페이지 못 들어갈까봐 당신한테 얘기하느냐. 아니 그러면 내 밑에 오겠다는 사람이 나를 부려먹겠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지 말을 나 지금 굉장히 바쁘니까 나이가 60이 다 됐으면 자기 인생 문제는 스스로 풀어가야지. 젊지도 않고 그 이제 내 바쁜 사람한테 이거 해라 해내라 저거 해내라 자꾸 요구하면 힘듭니다. 그게 이제 착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기복불교 아닙니까? 라고 또 따져. 근데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나님이 잡신이거나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니 없니 신이 잡신이니 뭐 이런 거 어느 교회에 물들었는 것 같다. 기복이 따지고 좀 그러면서 왜 절이 오려고 그래. 사람 불교는 신에 대해서 그냥 선배 후배는 있어도 평등해요. 불교에서는 평등하게 생각을 해요. 신의 종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부처님이 됐으니까 선배고 나는 후배일 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그것도 못 담느냐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우리는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형제고 가족이고 그런데 당신 가족은 가족이고 이 부처님 씨는 기도하지 마라 가족 아니다 이런 좁은 밥그릇이냐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된대요. 뭐요? 성소작지 이룰 성자 지을 작자 지혜지자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로서 바꿔야 성공하지 그냥 되냐고. 세상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밥그릇을 넓게 생각해 보면 다 인생이 풀어지는 기술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306페이지 대원평등방편은 이렇게 써진 것은 요렇게 대원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그릇을 평등하게 가져라. 내 자식만 자식 남의 자식은 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309페이지 초발심주에서 대원력을 갖췄다 이렇게 나가죠. 원생신이다라고 줄을 쫙 끄세요. 309페이지 초발심주 줄을 끄고 셋째 줄에 거기에 보면은 셋,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분 대원력이 갖춰진다 줄 끄세요. 309페이지 아홉째 줄, 열째 줄에 원생신 줄 쫙 끄세요. 원생신 줄 끄라고. 대원력 초발심주 줄을 쫙 끄세요. 문보살 찾았어? 혼자만 찾았네. 회장님 지금 안 보이나 봐. 돗배기 좀 드려. 어메 어째 돗배기를 안 가져오셨대요. 그래. 찾았어 이제? 돗배기는 다 맞아. 그러니까 인상을 쓰지. 그게 진짜 원생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승의 원이다.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원생신 대승의 원이 아주 잘 각이 잡혀 있어서 성공해요. 다시 말할게요. 자, 내가 무슨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애들은 모자 쓰고 강의 들어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자요.
밤에 뭐 뚫었는지 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약 한 200 몇십 명 4개 클래스를 가리키는데 수업을 하고 있으면 삥삥삥삥 요거나 하고 앉았어요. 게임하고 있어. 비싼 어머니 아버지 수업료 내고 와가지고 그리고요 이게 대승에 눈을 못 떴다고 하는 게 이 친구 말이야 왜 공부 배우는 학생이 모자 쓰고 앉아있냐고 버장머리 없이 너 쓰지 마. 그래도 버는 게 스님 머리 안 감아왔어요. 무슨 돌겠어 그냥. 이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이고 배려예요. 상대 입장에서 우리 교수님 선생님 저 위에 어른 앞에 내가 모자 쓰면 안 되지. 요 대승 한 가지가 어려워진 거예요. 요거 하나가 안 돼요 애들이. 밤에 늦잠 자고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너야 뭐 떠들어 나는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막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공부한 걸 이렇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다고. 그래서 대승의 초발심주는 마음에 어디다 첫 마음을 두느냐 대승 원력에다 두어라. 처음부터 우리 대승 안 돼요. 대승 안 돼. 처음부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대승이죠? 그래서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 딱 들어가는데 직장 상사 앞에서 이렇게 일 풀어서 과업을 이렇게 당신 영업을 뛰세요. 무엇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앞에 모자 빡 쓰고 과장님 뭐라 했나? 이러고 들으면 그 사람 쓰냐고 안 쓰지. 근데 지가 스스로 밥그릇을 쪽박차게 해놓고 에이 상사가 갑질해서 기분 나빠서 나 때친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서운 게 애들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이렇게 좀 약간 한가진 데서 담배 피우면요 요렇게 피해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대승을 몰라요. 대승이 바로 지 밥그릇인데 교수가 지나가든 뭐든 쟤한테 말 걸었다가 내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요. 피해가. 와 가시네 무섭다. 담배 피는 것 봐라. 그러면서 피해가요. 못 모르고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가시네 좀 이쁘장이 생겼네. 어이구 참 별일이다. 근데 왜 치마를 저렇게 입었지? 나는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가시네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학생이 탁 돌아서면서 째려보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이 깜짝 놀랐고 응급기를 얼른 피해가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건방지게 니까짓 게 노인네가 나를 쳐다봐? 어디서 지가 인스커트 입고 이부장에 해가 화장해갖고 다녀놓고 본다고 또 째려봐요. 그냥 그 어디 둘 줄은 모르겠어요. 보면 본다고 그러고 안 보면 안 본다고 그러고 이게 거꾸로 됐어요. 대승이 지네들이 어른을 장유유서 아니요. 어른을 상대하려면 어른 앞에 어떻게 미스커 입고 다니냐고 그래. 미스커트인지 코딱지인지. 아이고 보여요. 앉으면 다 보여. 어쨌든 그래서 312페이지 당신이 인생이 풀어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 거기 보면 단이라고 써졌죠. 312에 단 보시 바람일 줄 짝 그으세요. 네 번째 시라 바람일 줄 짝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12페이지 책 안 가져왔어?
와, 안 보여 줄 거 달라는 거야. 어메 못 살아 또. 무슨 안경을 왜 안 들고 다녀 또. 여섯 번째 인욕바람일 줄 긋고, 여덟 아홉째 줄에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줄 쫙 끄세요. 그러면 삼성동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요. 저번에 아까 사지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죠. 사제 12연기 사성제 오온사시 여기 있죠. 아까 이제 스님 성소작지가 뭡니까? 묘관찰지 평등성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래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혜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부처님한테 구해라 하는 거예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 내려도 역시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를 발굴해낼 때 묘하게 아주 아주 현명한 지혜를 판결을 꼭 내려요. 현명한.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사식, 오온, 사식, 사지, 명상법, 기도법이 이게 지금. 기도할 때 이것이 이제 사지 소통 기도법이라고 그래요, 소통. 부처님한테 내가 지금 사실은 밥 먹고 사는데 머리가 아파요. 돈이 뭐 속썩이에요. 남편이 속썩이에요. 소통 기도법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사지 기도법. 어떻게 지혜 지자 이 지자가 아주 무서운 글자예요. 저지. 그래서 사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속색이요. 내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풀 때는 뭐냐면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누가 더 성공하고 현명하고 행복한 판단의 고집을 세우느냐 여기에 중심을 둬야 된다.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고집 세우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지혜를 모아야 돼. 나 중심으로 판단해도 안 되고 신랑 중심으로 자식 중심으로 판단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는 뭐예요? 이 가족의 구성원이 행복해지는 그게 성공하는 그게 뭔지 그 규칙에다가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고 자식 너도 맞추는 그런 쪽에 지혜는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대승의 규칙으로 판단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면 치약을 이쁘게 짜서 쓴데 신랑하고 자식은 중간 허리를 잡고 찍 쓰고 던져놔 버려요. 그러면 나는 맨날 이렇게 칫솔로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쓰면 또 허리 잡고 빽 쓰고 이럴 건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뭐 이렇게 칫솔을 돌돌 많은 뭐 기계 같은 게 있다네. 그거를 딱 장치를 해놓고 쓰니까 신랑이 허리를 잡아도 내가 그냥 쉽게 돌려버려도 간단하고 또 신기하니까 또 애도 이렇게 돌려보고 또 지가 쓰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뭐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륜스님 밑에서 이번에 템플스테 하는 4명의 연예인들
코미디언? 그 누구야? 키 조그마하고 저 남자 그 코미디언 법륜스님 템플스테이 나왔던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1인용 무슨 뭐 저 세탁 짤순이를 갖다 놨대. 동생을 같이 쓰는데 물을 비워야 되는데 동생은 맨날 쓰고 나면 물을 안 비워놔가지고 자기가 이게 비우러 다닌다. 이게 막 동생의 그 세탁기 그 말리는 거 그거를 자기가 선물로 사줬는데 이 같이 쓰는데 말이요. 자기가 쓸 때 보면 물이 들어있으니까 화가 났고 잔소리 따다다다닥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소작지를 찾아내야 돼. 부처님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잔소리 하니까 선물해놓고 잔소리하니까 얘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쓰고 나서 꼭 비워야 되니 얘가 또 그걸 또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성소작지란 연구를 한다는 기도를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느낌이 오는 게 자한테도 맞고 나한테도 맞는 길을 찾아보면 그게 지혜라는 작지 지혜 지을 작자 지혜 지자 어떻게 해요? 호수를 거기다 물 나가는 호수를 달아갖고 밖으로 쭉 빼놓으면 쓰면 자동으로 물이 쭉 빠지게 이렇게 호수를 달아놓으니까 자동으로 푹 빠진다. 그러면 동생도 귀찮아 안 하고 나도 안 귀찮고 이렇게 뭔가 지혜를 발굴하는 그 기도 성소작지를 찾아내. 묘관찰지를 묘하게 관찰하면 답안지가 써진다. 평등성지야. 단 조건이 있어.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너 중심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아름다운 성공의 중심으로 서로 맞추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돼. 평등성지가. 대원경지는 세계 일화야. 모두 사람은 하나로 보여.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모두가 가족이야. 평등성지도 마찬가지야. 그냥 나란 너라는 생각이 없어져서 그 인생이 풀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낼 때 내가 웃어요. 왜 그러냐면 저 양반이 대박 났을 때 음식 만들 때 내 집에 와서 먹는 사람 맛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음식을 깐깐하게 하고 음식을 비싸도 좋은 거 쓰고 막 이래. 저 대승 안 배웠는데 성소작지 묘관찰지 기도를 하면서 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게 대박나는 생각을 가지지. 성소작지 했네 라는 거예요. 성소작지 했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 어떻게 묘관찰지. 아니죠. 자기가 살라고 연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남이 흉내내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 어저께 나온 대박집은 그렇게 하더라고. 떡볶이에다가 감자를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콕 집어갖고 동그랗게 딱 얹는 거예요. 감자 그 삶은 것을 으깨진 것을. 그러니까 이게 딱 얹으니까 떡볶이 잘라서 떡볶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집 매출이 떡볶이 집이 장사 별로 대학생들 별로 오던 집이 한 달에 2천만 3천만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운 것을 중화시켜주고 감자하고 같이 먹는 거 속도 이게 좀 좋고 편하고 애들이 막 줄 서서 자기 물건 팔아주려 줄 선다는 거예요. 성소작지 묘관찰지 묘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해보자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잘해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먹을까라고 하다 보니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막. 이게 인생이다. 이게 길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는 사지로 해야 되고 인생은 사지로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의 기본 그 삼성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보면 병계소집성 그래요.
이게 삼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심성을 관찰해 보면 첫째는 뱀으로 착각을 해서 내가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싸우고 왜 내 물건이 안 풀리냐 그러고 인생이 막 꼬이고 그래서 망상, 번뇌, 사견이라 해요. 사견, 잘못된 판단. 그럼으로써 자기 업이 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괴로워한다. 이게 처음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건 내가 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뭐 때문에 그랬지? 신랑이 재수없게 잔소리했어요. 하정이 찜찜한 거예요. 정보의 소집. 내 마음을 관찰해 보니 그때 당시에 이걸 사견이다 그래.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 화를 일방적으로 낼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의타기성이다. 어디서 다를 타자에 의지에서 기성 일어났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내가 장사가 왜 안 되지? 어떠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장사가 안 되지? 내 취직이 안 되지? 내 자식이 자꾸 잘려 나오지? 신랑이 나를 자꾸 씹어 제끼 짰지? 의타기성. 어떻게 이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고 고통스러운 게 일어났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각해서 뱀이라고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어스름부리한 데서 다시 보니까 새끼가 꼬여 있어서 새끼줄이 이렇게 있는 것이 늘어져 있는 게 내가 뱀으로 착각한 거야. 그래갖고 막 방방 뛰고 화가 나고 막 내가 미쳐갖고 도망치고 그냥 이랬던 것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연화, 어떠한 조건이 심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대승이라는 게요, 인생에 풀어주는 해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인을 뱀으로 처음엔 착각했는데 살펴보니까 새끼껌이. 즉 말하면 폭풍우 바람이 샹 하고 보니까 파도가 여서 그냥 바위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맞을 때는 기분 나빠요. 야, 너 파도 왜 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묘관찰지, 성소작지로 관찰을 해보니까 병계소집성은 지금 치고 있어. 정보 수집해보니까 나 막 맨날 맞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타기성, 왜 제가 파도가 일어나서 나를 치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관찰해보니까 제가 나를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더라 이요.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얘가 지금 날 치는 거야. 바람이 부니까 그냥 하고 딱 때리고 가고 때리고. 그 바람 쟤 뭐지? 이라고 보니까 비유를 들면은 그거예요. 자식이 막 들어오면서 엄마 밥도 안 사주고 바가지 물고 막 욕. 또 신랑이 들어왔고 당신 말이야 집에서 뭐 했어? 이러고 그러고 이 순간적으로 팍 치고 들어올 때 화가 나요. 누구나 다 똑같아 화가 나. 근데 의타기성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이 문디가 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 있는 상태야 지금 보니까. 근데 그냥 뭐 발견하니까 와다다닥 나한테 쏟아부은 거야 이게. 이 자식 얘가 어디 가서 지금 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문제가 있어. 선생님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면 괜히 나한테 짜증내. 이게 뭐야? 뱀인 줄 알았는데 새끼가 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이게 원성실성. 네, 본래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여유 있게 상대하세요. 그래 오늘 고생 많았죠. 그래 너 힘들었니? 그래.
이러면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 체인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유가 있으면서. 그래서 본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꼼꼼해서 저렇게 나한테 콕콕 찔릴 수가 있어요. 말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언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기가 막힌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람이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육바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해라. 왜냐하면 보시바람일이죠. 보시바람. 배려하고 베푸는 자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탐내는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이 보시바람이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점단한 부자, 성공하는 부자는 언제나 뒤에 이면에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왕삐짐이야. 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왕삐짐이야. 막 그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은 잘 삐지고 또 화도 잘 내고 막 그 못된 짓거리를 잘해. 상처를 줘. 그 어디야? 네가 그렇게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 입었어? 이렇게 여유 있게. 네가 어디가 이게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베풀지 않으면 답이 안 써져요. 그 밥그릇만큼 내가 여유 있게 보듬어 안아주면 답이. 두 번째,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반복해서 하지 말아요. 이게 지게바람이래요. 살도운망주를 저지르면 내가 자꾸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 마음씨를 고쳐야 인생이 풀어지지. 이게 바로 뭐냐면 육바람일 기도법이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기다 주제를.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 내가 욕심으로 내가 사는지 아니면 좀 여유있게 사람들한테 베풀며 배려하며.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가 강의하는데 모자 쓰고 앉아있으면 배려하고 베푼다는 생각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 모자 쓰고 앉아있겠냐고. 싸가지 없이. 그게 안 되잖아. 고쳐야죠. 부처님한테 무조건 주세요! 촛불 켰으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 떼거지 기도, 떼쓰는 기도, 거지가 떼쓰듯이 기도한다 해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욕심 기도라고 그러고 기복불교라고 업장 짓는 기도라 한다, 소승 기도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잠깐 부처님이 도와줘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더 충격이 크다. 왜 그러냐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는 더 아프니까. 올라간 만큼.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성격을 고치지 않아서 내 지금 장사가 안 됐던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그냥 네 운이 좋으니까 한번 밀어주자고 확 밀어줘서 내가 돈 좀 벌었어. 근데 성격은 그대로 있잖아. 안 고치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돈이 자꾸 나한테 나가버리고 나 일이 장사 안 돼. 그러니까 벌 때 생각해서 안 된 만큼 더 손해본 느낌이 드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과거 나 이 정도 잘 나갔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에 눈을 못 뜬 사람은 인생의 시작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런 사위, 며느리 절대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씨에서 나와. 근데 사람들은요, 잘못된 일을 계속 저질러.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면서 계속 또 반복하고 있어. 지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은 그만 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칵 하고 반응이 오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계바라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음씨, 생각을 거쳐서 성소작지, 그 묘한 뭔가 지혜를 찾아내, 묘관찰지. 그러면 부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잘못된 삶, 행동, 말, 마음씨를 안 고치면서 기도를 백날 해봐라. 잠깐 이루어졌을 때라도 툭 떨어지고 이제 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공은 자신이 성공으로서 가는 규칙을 세워야 돼. 세 번째, 이건 뭐냐, 312페이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단,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계율, 찬제, 인욕바라밀, 정진, 선정 나오죠.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212페이지에 그 줄 다 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지계까지 했으니 세 번째는 찬제, 인욕이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참고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져요. 참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기도법이라고 내가 같이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비즈여, 비지야.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는 비지. 비즈니스. 여기 비즈도 있고 비지도 있나? 이거는 없네. 여기 있잖아요. 엄마야, 30개를 다 열어놔서 그러면 하나를 지워야 일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비즈 봅시다. 야, 여기에 돈이 빠졌네. 머니. 사업에 돈이 없으면 택도 없는 거지. 무엇으로 할 거요? 개뿔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 여기에서 써진 거를 딱 보니까, 왜 이렇게 글자를 너무 크게 다들 했어? 요건 내가 개발한 기도법이에요. 사업성취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내가 만든 거예요. 음이 하품을 입이 그냥 목청이 보이게 해버리네. 밤에 뭐 했어? 피곤하죠.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돈이죠. 자, 돈 관리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갖고 나는 만들 때 피땀 흘려 만들면 사진 한번 딱 찍어서 가져가고 도사들이야 그냥. 난 저 프로그램 기도 성공 사업 성공 기도법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체크해야 돼요. 돈,
준비. 부처님 무조건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과거에 상가에서 이렇게 뭐 1,000만 원 걸고 월세 뭐 한 300, 250 뭐 이렇게 내고 조그만 30평짜리 얻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러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 나 이거 기도순이 월급쟁이로 했어요.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옛날이니까. 그럼 10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000만 원 아니요. 1,200인데 생활비는 안 와요? 밥 준다고 그러면 나는 뭐 학교 다니고 학비는 안 내고? 저렇게 계속 가정주부가 생활비를 월급 내 200 준다고 200 안 쓰고 다 저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그러니까 책도 사야 되고 학비도 해야 되고 내가 학교 가서 점심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저 상가를 임대를 해야 내가 폭연 시작을 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1년, 2년을 돈을 그럼요 모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상가를 얻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저렇게 또 금방 가르쳐준 게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나가는 영감 코툼을 왜 자꾸 뽑았어? 부처님한테 물어봐야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그럼요. 고품질의 상품이 있어야 돼. 그냥 되면은 절대 안 돼. 어머니 벌써 찍어버렸네. 정보 빠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편드는 거 봐. 그래서 나는 1년, 2년 걸려서 저금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목돈 보증금 걸고 월세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근검 전략하고 돈 안 쓰고 모으는 것이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그게. 참고 노력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한 거지.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농사 지어갖고 그 이 열매를 성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아무것도 내가 준비를 안 하고 부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주세요. 안 줘요. 정말 미워요. 이러고. 그런 게 어딨어. 지가 돈 모으는 과정을 생략하고 부처님 알아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돈 벌게. 이게 뭔 말이 되냐는. 기도는 저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성격 고치는 거, 내 행동 고치는 거 하나씩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고쳐나가야 된다. 인욕바람이 별거냐 참는 것이 바로 성공이 거저되느냐는 거예요. 성공.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 밑에 가서 월급쟁이로 1년, 2년 살면서 돈 모을 때는 뭐 주지스님이 내 마음에 다 들었을까? 안 되죠. 참는 거예요. 나보고 반말하고 막 욕짓짓 해도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누가 안 했을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가진 시집살이. 그러다가 또 사무장이나 주지스님이 오른팔 왼팔 보살들 와 터치 세요. 그러면 난 스님이라도 사무장이나 오른팔 왼팔 되는 보살님들이 스님 이거 해요. 예. 스님이 어딨어. 난 조고분인데. 인욕이야. 참는 거야. 근데 지금 기도 스님 뭐라고 와가지고 저 보살이 주지 스님 말이야 교육을 잘못 시켜갖고 말이야 거꾸로 이러고 앉았어.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일주일 지나다가 쫓아와. 스님 적어도 직원들 나한테 인사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뭐 어떻게 전부 오라 가세요. 인사시키세요. 절 삼배하고 나는 무엇이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가 주지야 이제 부주지나 되는 거야. 이거 온지 며칠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는 과거엔 거꾸로
성공이 참는 거잖아요. 내가 일정한 돈을 모아서 포교원에 투자하기 전까지는 사무장에 실질 업무 보고 있는 원주보살이 총무가 그런 보살들이 주지스님이 시집살이를 하면은 웬만하면 예 스님 이 쌀 좀 들어요. 아 예? 스님이 어디 있어? 스님이 고향주가 스님 시간 맞춰 와요. 아 예? 참아야지 뭐요. 내가 월급쟁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나 휴가 가니까 스님 알아서 며칠 때워요. 그러면 아 예? 이게 인욕이라는 게 뭘 있냐면 이러면서 내가 저 자수성가를 한 거지 뭐 쉽게 된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웃어요. 좀 기도 스님이 와갖고 웃돌이 무슨 뭐 이상한 알록달록 사회 속인들 추리닝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웃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머리띠 더 웃기네. 어쨌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았고 술 담배 먹으면서 저녁에 이제 주지가 안주야. 그래가지고 욕을 해요. 씹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달란단 말이야. 그러면 회식 시키면 돈 줘요. 그러면 예, 고깃집 가고 실컷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이제 주지가 말이야. 이 새끼가 건방지게 자기한테 뭐 옷을 똑바로 입으라겠다부터 해가지고 뭐 주지가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뭐 온갖 욕을 서로 다 해버리고. 내 돈 줘가면서 나 용환하고 회식 시켜주냐고. 하여튼 한 달도 안 되는데 회식 시켜주려고 합니까? 아예 한 달 아니라 10일이라도 회식할 때 되면 그냥 붙여서 같이 회식 시켜줘요. 지금 세상은 그거예요. 그리고 정진 바람이래. 정진은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게으름을 제거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이게 근면성실해. 근면성실. 성공이 거저온 줄 알아? 아니 1년, 2년, 3년 계속 돈을 모으는 것이 무슨 놈 근면성실 안 하면 돈이 모아지나? 지난 10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근면성실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웬만하면 수업 안 빼먹고 착실하게 사는 거 안 봤냔 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맡은 초하루 지장제일 불교대학 약속을 웬만하면 꼭 지켜서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자수성가했지. 근면성실. 그 다 정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진이라고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근면성실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 이제 어려서 일찍 절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절에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무렵에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던가 봐. 아니 그때는 상을 못 받았어요. 상 받은 게 딱 2개인데요. 한 개는 저축상. 그때는 저축상이 있었어요. 네, 저축상 사전 하나 주더라고. 큰 상이네. 그래, 나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어린 나이에 내가 뭐 어떻게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그 저축상을 내가 받았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저축상 받아갖고 저기 몇 개 났는데 그게 누가 가도 어떤 선생님이 먹어버렸어. 아, 나 참말로. 그리고 이제 개근상이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련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먹고 싶은 그 초등학생 때는 먹고 싶은 앞에서 구경만 하고 나는 돈 안 쓰고 들어 저금해. 아이고 난 참말로 지금 생각해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도 보면은 몸에 배가지고 한 달 내에 쓰는 게 없어. 내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절 불사하거나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기타 절에 필요한 것들에 내가 모든 걸 다 올인하지. 학교 동국대학교 이제 강의하러 갈 때 기름값 넣으니까 기름값 쓰는 거. 복지관 내가 관장이니까 복지관에 관리하기 위해서 기름값 들어가면 기름값 넣고.
이게 공공의 뭐 전기세 이런 거나 핸드폰세나 이런 거는 쓰지 사사로이 뭐 돈 쓰는 게 한 번도 없어. 나가셔서 식사를 하시니까 여행을 가시니까 쓸 돈이 없지. 아니 근데 그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거 나는 좀 돌인가 봐. 타고나신 거죠. 그 정진이 노력이라는 게, 난 좀 미련한 것 같아. 나는 어디,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게 없어. 내 사전에는 없어. 예, 난 너무 이상해. 내가 나를 봐도. 그리고 거꾸로, 그 성지순례. 공적으로 이제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무슨 이제 뭐 모임이 있거나 또는 복지사면 연수를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사니까. 또는 뭐 저 주지들 모임에 나가거나 이러면은 같이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동창회라든지 가면 내가 좀 있으셔. 빨리 일어나서 집에 빨리 가고. 그래서 뭐 할 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나 미쳤어. 그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럼 가서 있는 게 너무 지루해. 좀 있으셔. 아니 지루하다니까. 이 친구들 얘기해봐야 귀 안 들은 재미가 없어. 뻔할 뻔, 번데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내가 관심 가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동창회는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더만. 첫째, 이쁜 동창생 여학생. 동창회 모임이 잘 되려면.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야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기대거나 정보 수집하거나 하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거 나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라져버리면 동창회 와야 된대. 그러니까 동창회 때 예뻤던 여자친구가 나온다. 그러면 나가네. 예, 나와서 이제 너 지금 어떠니? 라고 해서 어때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바람도 한번 피고 연애도 하고 이런. 근데 그걸 계속 즐겨한다,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쁜 여학생들이 몇 명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선정바람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건강하다. 예, 정신이 건강해야 돼, 정신. 사람이 정신이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병이 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위 며느리 볼 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위 며느리들이 가정이 불우하고 부모가 이렇게 잘못됐고 또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잠들어 있어요. 예, 잠들어 있어요. 겉으로는 호흡되면 멀쩡하고 막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거기에 속에서 정신이 상처가 일어나서 결국 시댁한테 또는 결국 남편, 자식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를 했으면 받으라고. 그리고 남편, 근데 지금 방법론은 대승이에요. 내가 대승으로 치유하면 돼요. 대승 명상으로. 근데 누가 명상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가르쳐 주냐고. 내가 비로소 이제 겨우 명상의 기술을, 내가 드디어 명상의 기술을 내가 가졌네? 나는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 애들 4개 반 학생들을, 그 학부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명상을 가르치면요. 교수님, 이제 나 명상을 사용해서 비로소 이제 힐링도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명상을 사용해서 내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보람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드디어 기술 이전을 내한테 좀이라도 해줬구나. 한 학기 동안에 내가 허투루 산 게 아니라 너가 비싼 수업료 내고 비로소 네가 기술 이전을 좀 받았구나.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선정이네. 마음의 건강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 관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6번째는 지혜죠. 반야는 지혜.
인생 경영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다가는 망하겠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인생 경영하고 생각을 저런 식으로 잘못하면 망하겠다. 지금 이제 기도 스님이 나이가 56세인데요. 아직도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그거는 이제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사람이 팍싹 늙어버려요.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나이에 이거 딱 보면은 확 늙어보여. 10년 이상 늙어보인다고. 근데 신앙생활을 스님이 안 하신 것 같아. 별로. 어찌됐든, 어찌됐든 인생 경영을 현명하게 못했구나 하는 답안지가 저 나이 때는 기반 닦아서 부인, 자식, 손주까지 가야 될 나이가 다 됐는데 아직도 월급쟁이 그 150에 만족하고 한 달이나 쓰겠죠. 저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풀어지겠냐는 거예요. 인생 경영을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주소를 바라보면 답은 써지. 내가 막 청산유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지잘난 체 아무리 그래도요. 현재 그래서 어쩐데 너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직장, 사업, 부인, 자식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데 라고 현재 당장 그 상태를 점검해 보면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야. 한때 지 잘났다 하지만 한때지 뭐. 그러니까 다 인생 경영이 잘못된 것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312페이지까지 오늘은 마치는 걸로. 죽으라고 달리는데 왜 뒤에 가서 더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들을 게 있긴 있어요. 들을 게 있어요? 이 책 자체가 인생은 대승으로 풀어진다. 대승의 눈, 중말하면은 큰 마음에 눈을 뜨지 아니한 자는 인생 시작도 아니다. 그래서 대승의 눈을 못 뜨니까 조연아 같은 경우가 나오. 조연아 어머니도 봐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이명박 박근혜처럼 아무리 권력이 올라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마음에 대승의 눈을 안 뜨니까 저런 처참한 결과를 만든다. 저기 그 사장 회장은 이름이 뭐였지? 그 대한항공 조 뭐라고 하노? 조양훈이야? 조정훈?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그 양반이 너무 신기해. 마누라와 자식들이 저렇게 성질이 별난데 저거 어떻게 보고 살았을까? 나는 너무 나는 그 양반이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누라가 히스테리 부리는 거 그 비디오 보니까 야, 저건 아무리 화가 나도 저건 아닌데 어떻게 막 여자를 밀쳐버리고 막 서류를 막 쫙 뿌리고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어휴, 저 화났을 때는 저걸 늘 봤을 건데 신랑은 와, 저 어떻게 조용하게 계속 살았지? 신랑한테는 잘하나 봤지? 아니 그 마누라가 돈을 가져왔대 되는 여자가. 여자가 돈을 가져왔어요? 아니, 컸잖아요. 그 여자가 한 집이. 그래서 그냥 그거를 눈 감고 살았구나. 이야. 그 기가 없잖아요, 지금. 남편이 기가 없잖아요. 뭔 말이? 얼굴 보세요, 상을. 얼굴이 굳었어, 인상이. 그러면 그 소리를 다 듣고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받아주고. 그 딸 기다가 맨 마누라까지 그러니까 무슨 기를 패겠어요. 불쌍하지. 존경스럽다.
이야, 뭐 석선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해도 되는데 겉벌이 서울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힘이 없잖아. 그래서 죽어잖아. 인생이 풀어지는 모든 근본의 시작은 근데 똑똑 대승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남편이 길을 살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대승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생이 풀어지고 인생의 대박이고 답안지가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그 안에 만사형통이 들어있다. 차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